자, 5월 7일 수업 시작할게요.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해서 이제 CSS를 보고 있던 중이었고요. 좀 오래 쉬었어 갖고, 그 스타일 시트 정리된 요약표를 잠깐 펴놨었어요. 뭐 여기서 우리가 했었던 속성들만 한번 체크만 하고 넘어가 보려고 해요. 자, 여기 첫 번째 폰트 패밀리, 폰트 사이즈, 폰트 스타일, 폰트 웨이트, 폰트 베리언트는 안 했네요, 지금 보니까. 자, 요런 속성들 했었고요. 트랜스폼하고 트랜지션은 안 했어요, 아직. 오늘 할 거예요. 이 속성 이름들이 제시가 됐을 때 값을 지정하는 방법이라던가 이 속성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바로바로 떠올라야 돼요. 트랜스폼하고 트랜지션은 오늘 할 거고요. 백그라운드 관련된 속성들, 배경 속성들이 오늘 첫 번째 주제고요. 여기까지는 오늘 해야 되고, 자, 요만큼 했고, 폰트 베리언트 빠졌고, 그 다음에 보더, 요거 했죠. 보더 라디우스는 오늘 할 거예요. 텍스트 섀도우는 했죠. 박스 섀도우는 아직 안 했고요. 위드스, 헤이트, 마진, 패딩, 박스 사이즈, 요 속성들 했고요. 자, 디스플레이 속성도 했죠. 요거 제거하고 요만큼 했고, 그 다음에 보더, 텍스트 섀도우 요만큼 했고, 디스플레이 했고, 자, 오버플로우 속성 했었고요. 포지션 계열 속성들 했었죠. 칼라 속성 했고, 레더 스페싱, 라이네이트, 텍스트 얼라인, 텍스트 데코레이션, 텍스트 인덴트 얘네들 했고요. 텍스트 트랜스폼이 지금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이것도 했었어요. 어퍼케이스, 로어케이스, 뭐 카멜 케이스 뭐 이런 것들 했었죠. 그 다음에 버티컬 얼라인, 화이트 스페이스 여기 있는 건 다 했네요. 요만큼 요거 텍스트 섀도우, 그 다음에 얘네들, 그리고 디스플레이, 오버플로우 얘네들 했고, 칼라 요만큼 했고요. 자, 그럼 오늘 해야 될 부분이 첫 번째가 백그라운드 관련된 속성들이에요. 백그라운드 속성이랑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속성이 이제 한 단원이 될 거고요. 그리고 트랜스폼, 트랜지션, 보더 라디우스, 텍스트 섀도우 얘네들을 묶어서 이제 한 단원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CSS는 내용 정리가 끝이 나요. 그 이후에는 이제 응용 사례 하나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작업 중이던 페이지 완성을 하고 넘어갈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볼 첫 번째 내용은요, 백그라운드 관련 속성입니다. 백그라운드 컬러는 이미 여러 번 사용을 했었죠. 속성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배경 색상을 지정을 해요. 백그라운드 이미지는 배경 이미지를 지정하는 속성인데 CSS에서 그림 파일을 지정할 때는 항상 URL이라는 함수 안에서 지정을 해요. 이 따옴표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더라고요. 자, 근데 이제 이미지 파일 같은 거 지정할 때 주의할 게 우리가 작업 폴더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제 폴더 구성이 뭐 내가 지금 작업하는 HTML 파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미지 파일 같은 경우는 이 안에서 별도의 파일 폴더 구성을 또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어셋이라고 하는 폴더를 하나 만들고요. 이 안에
스타일이라고 하는 폴더와 이미지를 위한 img라는 폴더를 만들어요. 뭐 스타일 폴더 대신에 css라고 만들 때도 있어요. 자, 그럼 이 안에서 뭐 a.css라고 외부 파일을 준비를 했다라고 하면 이 HTML 파일 입장에서 스타일 시트 파일에 접근하려면은 상대 경로로 어세츠 안에 스타일 안에 a.css라고 접근을 해야겠죠. 자, 그럼 이제 a.css에서 img 폴더에 있는 b.png라고 하는 이미지 파일에 접근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웹브라우저로 결과를 확인해야 되는 거는 HTML 파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 CSS 파일이 그림을 참조할 때는 기준점이 CSS 파일이 돼요. 그러니까 코딩하는 파일이 기준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CSS에서 요 img 폴더로 들어가려면 일단 위로 한 칸 올라가야 되죠. 그리고 img 폴더로 들어간 다음에 b.png잖아요. 자, 그러면 CSS에서 그림 파일에 접근할 땐 ./img 밑에 b.png라고 접근하는 게 맞다는 거죠. CSS에서 이미지 파일을 걸 때 HTML 기준이 아닌 CSS 기준이다. 그래서 CSS 파일이 들어있는 폴더를 시작으로 위로 한 칸 올라간 다음에 img 폴더로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파일.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배경 이미지를 걸었단 말이에요. HTML 태그의 박스 크기가 요만해요. 근데 여기에 지정하려는 배경 이미지가 이 박스 크기보다 커. 그러면은 배경 이미지가 이만하면은 화면에 표시되는 배경은 요만할 거예요. 딱 박스 영역까지만 보여요. 배경 이미지가 잘리는 거죠. 말 그대로 배경일 뿐이니까 자기가 속해 있는 박스 영역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근데 만약에 배경 이미지가 박스 크기보다 작다면, 이미지가 요만하다면, 기본적으로 배경 이미지는 가로, 세로 반복해서 표시가 됩니다. 자기가 지정된 박스를 다 채울 때까지 반복을 해요. 이렇게. 가로, 세로 다 반복을 해요. 이런 식으로 처리되는 이미지를 타일 이미지라고 해요. 화장실 벽 타일처럼 생겼다 이거죠. 이때 배경에 대한 반복 설정이 가능한데요. 백그라운드 리피트 속성에서 기본값 리피트예요. 그냥 좌우 다, 상하 좌우 다 반복을 하는 거죠. 리피트 X는 가로축으로만 반복을 하는 거고요. 리피트 Y는 세로축으로만 반복을 하는 거고, 노 리피트는 반복 없이 표시하는 거예요. 백그라운드 어테이치먼트는 스크롤에 따른 배경 이미지 처리예요. 기본적으로 스크롤이 발생을 하면은 박스가 위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스크롤이 되면. 그럼 배경 이미지도 그냥 딸려 올라가요. 근데 백그라운드 어테이치먼트를 픽시드로 지정하면은 배경 이미지는 고정된 상태에서 박스만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이미지가 살짝 뭐 깎여 나가는 것 같은 효과가 나요. 요거 요즘 웹사이트들에서 되게 유행하는 효과예요. 보니까 뭐 작업하시는 작업하신 사이트 선정하시는 것 중에도 요 효과 적용되어 있는 사이트들 꽤 있었어요. 자, 백그라운드 포지션은 배경 이미지의 위치입니다. 박스가 이렇게 있을 때 배경 이미지를 그려라 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배경 이미지가 박스의 좌측 상단부터 시작을 해요.
만약에 배경 이미지가 박스보다 크다. 그러면은 왼쪽 상단 꼭지점에 맞춰서 그려줘요. 이 위치를 지정을 해요. 예를 들어서 가로 세로를 공백으로 구별해요. right, center라고 하면은 오른쪽 가로축으로는 오른쪽, 세로축으로는 가운데. 요 위치에 이미지가 이렇게 맞춰져요. 여기를 기준으로 반복을 해서 나가는 거죠. 박스가 더 크다면, 이미지가 더 크다면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그려져요. 대부분의 경우는 센터를 주는 거죠. 가운데, 박스와 가운데와 이미지의 가운데를 맞춰라. 그게 가장 자연스러웁니다.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백그라운드 포지션을 픽셀 값으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요거는 지금 설명하기 좀 애매하고 요 내용만 별도로 예제를 한 3개 정도 준비를 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에요. 실무 웹페이지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에요. 백그라운드 사이즈는 예전에는 없던 기능인데 배경 이미지의 크기를 지정을 해요. 가로축, 세로축 크기를 공백으로 구별해요. 픽셀 단위, 퍼센트 단위, 절대값, 상대값, 그 다음에 커버랑 컨테인이 있는데 커버는 가로 우선이에요. 일단 가로축을 먼저 맞추고 세로축은 비율에 맞게 확대 혹은 축소. 컨테인은 세로축을 우선 맞추고 가로축을 비율에 맞게 확대 또는 축소. 이 과정에서 이미지가 상대를 벗어나게 되면 잘라냅니다. 자, 백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위에 있는 모든 속성들을 공백으로 구별해서 일괄 명시해요. 불필요한 요소는 빼도 돼요. 자, 첫 번째 예제는 바디 태그에 딱히 작성할 내용이 없어요. 바디 안에 바로 HTML 들어갈 거예요. 자, 이대로 실행하면은 화면에 아무것도 안 나오겠죠. 자, 바디 태그에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걸었어요. img 폴더 밑에 bg.jpg라고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받으신 실습 자료 보시면은 여기 img 폴더 같이 넣어드렸어요. 자, 여기 적용된 이미지가 어떤 거냐면은 첫 번째 이미지요. 이거거든요. 자, 위에서는 빨강색으로 시작해서요. 아래쪽으로 검은색으로 점점점 변하는 그라데이션 색상이고요. 그 다음에 가로 넓이는 1픽셀짜리예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수치예요. 가로 넓이는. 근데 백그라운드 이미지는 걸고 나면 기본적으로 가로축으로 반복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옆으로 계속 반복이 되니까 얘가 가로를 가득 채운 거고요. 세로로도 반복을 하니까 색상 변하는 게 이렇게 여러 겹 나오는 거죠. 말 그대로 배경이기 때문에 브라우저의 폭이 넓어지건 줄어들건 그 영역 안에 그냥 충실하게 채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백그라운드 리피트를 리피트 X라고 하면은 세로축으로 반복하던 게 없어져요. 옆으로만 반복하는 거죠. 리피트 Y라고 하면은 아랫방향으로만 반복하고 옆으로는 반복을 안 하겠죠. 여기 살짝 보여요? 자, 백그라운드 어테이치먼트를 픽시드라고 주면은 지금으로서는 이게 딱히 느낌이 없을 거예요. 여기다 div
스타일 헤이트는 5000 픽셀이라고 박스를 하나 줘볼게요. 자, 그럼 요 박스만큼 스크롤이 생겼겠죠. 기본값. 스크롤이 되면 같이 올라가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잖아. 근데 백그라운드 어테이치먼트를 픽스드라고 주면은 스크롤이 돼도 배경은 계속 거기 고정돼 있어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백그라운드 어테이치먼트가 기본값일 때 같이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백그라운드 어테이치먼트가 픽시드면은 배경이 고정되어 있다고요. 자, 백그라운드 포지션 라이트 탑이다. 사실 지금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은 어차피 반복되는 이미지는 왼쪽에서 시작하고 오른쪽에서 시작하고 별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백그라운드 리피트를 없애보면 얘를 노 리피트로 주면 아까는 분명히 왼쪽에서 시작했는데 이미지가 오른쪽에서 시작하죠. 또 어차피 가로축으로 반복한 이미지인데 어디서 시작하고 뭔 상관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배경 색상하고 같이 지정하면요. 일단 밑바닥에 색상을 다 깔아요. 그 위에 배경 이미지를 얹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검은색을 다 깔아버리고 그 위에 빨강색에서 까만색으로 점점점 변하는 이미지를 그 위에다 덧댄 거죠. 그럼 전체적으로 하나처럼 이어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실 이것도 되게 옛날 작업 스타일이에요. 왜냐면 옛날에는 CSS 배경 색상이 그라데이션이라는 효과를 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색깔이 A에서 B로 점점점 변하는 거를 그라데이션이라고 해요. 그런 효과를 줄 수 없었기 때문에 포토샵 같은 거를 써서 이미지를 하나 이렇게 억지로 만들어서 썼거든요. 근데 지금 CSS의 목적은 사실 포토샵을 몰아내는 거예요. 실사 이미지가 들어가는 걸 제외하고는 포토샵을 몰아내는 게 CSS의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이미지를 많이 쓸수록 페이지 로딩 시간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CSS가 현재는 그라데이션 컬러도 지원을 해요. 자, 두 번째 예제는 조금 전에 봤었던 거를 그냥 한꺼번에 일괄 지정한 겁니다. 백그라운드 색상을 먼저 지정하고요. 이미지 스크롤 어테이치먼트 포지션 반복 여부 뭐 이런 거예요. 띄어쓰기로 그냥 순서 없이 구별하면 되고요. 근데 색상 같은 경우는 얘가 독립 속성인데 지금 이 속성들 같은 경우는 이미지가 없으면 무용지물인 속성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있을 때만 얘네들이 유효하다라는 거는 알아두셔야겠죠. 자, 3번 예제예요. 박스를 5개를 놨고요. div 태그로 일단 적절하게 좀 꾸며놨습니다. 이렇게요. 여기다가 배경 이미지를 걸 거예요. 배경 이미지가 이렇게 생긴 그림이에요. 자, 그러면 세로축으로는 박스가 이미지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세로축에 대해서는 여기 아래쪽에 도로 있는 부분이 안 나와요. 근데 가로축으로는 박스가 훨씬 길어요. 왜냐면 넓이가 지금 90%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로축으로는 이미지가 이렇게 타일처럼 반복이 되죠. 자, 이 상태에서 박스 하나씩 놓을 거예요. 첫 번째 거는 비교 기준이니까 그냥 기본값대로 둘 거고요. 백그라운드 사이즈가 일단은 이미지 원본 크기대로 나옵니다. 근데 박스 2는 백그라운드 사이즈를 100%로 줬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표시되는 박스를 기준으로 100%예요. 가로, 세로 박스 크기로 만큼 늘어요. 그럼 박스 크기에 따라서 이미지가 비율이 막 찌그러지겠죠. 이미지 사이즈는 함부로 늘리는 거 아니에요. 이미지 깨져요. 웹사이트 퀄리티가 안 좋아 보이는 경우는 대부분 조그만 이미지를 크게 확대시킬 때 그래요. 자, 세 번째 박스는 가로 50픽셀, 세로 50픽셀이에요. 그러면은 조그만한 이미지가 이렇게 반복돼서 들어가죠. 백그라운드 사이즈는 대부분 커버 아니면 컨테인이에요. 자, 박스 4, 백그라운드 사이즈를 커버로 놓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가로축을 박스에 맞게 쭉 세팅을 한 다음에 세로축은 비율에 맞게 설정을 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왼쪽 상단을 기준으로 맞추니까 자칫하면은 이미지가 윗부분만 보이고 중앙 부분은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커버를 사용할 때는 대부분 백그라운드 포지션을 가운데로 맞춰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이미지가 커지는 거죠. 가로축 우선으로 맞추고 세로축은 비율에 맞게. 컨테인은 반대예요. 세로축을 우선으로 맞추고 가로축은 비율에 맞게. 근데 커버냐 컨테인이냐를 이걸 알고 쓰기보다는 일단 커버 줘놓고 느낌이 좀 어색하다 싶으면 컨테인으로 바꿔서 비교해보세요. 차라리 그게 나아요. 저도 이거 두 개를 일일이 디테일하게 구별하려고 외우지는 않아요. 자, 네 번째, 백그라운드 어테이치먼트예요. 섹션이라는 클래스를 갖는 div 태그를 7개 넣어놨고요. 페이지 전체 여백 제거하고 각 섹션별로 높이를 640으로 줬습니다. 그 다음에 짝수 번째 요소들만 골라서 배경 색깔을 회색으로 줬어요. 그럼 일단 하나씩 건너뛰면서 회색으로 나오겠죠. 자, 이 상태에서 첫 번째 요소한테 배경 이미지를 1번 1.jpg로 걸어요. 이게 bg 1.jpg, bg2, bg3, bg4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div 태그한테 배경 이미지 걸리겠죠. 자, 첫 번째 div에 배경 이미지 걸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div도 배경 이미지를 걸어요. 하나씩 건너뛰면서 거는 거예요. 이렇게. 다섯 번째 div도 배경 이미지 걸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여기도 이렇게 걸어요. 자, 좀 축소시켜 놓을까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보면은 섹션에 백그라운드 속성이 지금 다 기본값으로만 걸려 있죠. 홀수 번째 요소한테 백그라운드 포지션을 센터로 맞춥니다. 지금 보면은 배경 이미지가 왼쪽 상단부터 맞춰져 있는데 이제 가운데를 기준으로 맞아요. 비포 애프터 다시 볼까요? 비포 애프터. 박스의 가운데와 이미지의 가운데를 맞추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사이즈 커버. 가로축을 우선으로 맞추는 거죠. 여러분들이 대부분 웹에서 첫 페이지에 나오는 인트로 이미지 같은 게 이렇게 잡혀요. 자, 반복 없이. 지금 어차피 사이즈가 크지 않으니까 상관이 없긴 한데 노 리피트 걸고요.
자, 여기까지 놓으면은 배경이 움직이면은 이미지가 같이 올라가죠. 이 상태에서 백그라운드 어테이치먼트를 픽시드로 겁니다. 자, 이렇게 놓으면은 스크롤이 돼도 이미지가 그대로 있어요. 그럼 이 회색 이미지는, 이 회색 박스는 위로 스크롤이 돼서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 회색 박스는 스크롤이 되니까 위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지는 고정되어 있다고. 그럼 이 회색 박스가 이미지를 어떻게 하겠어요? 덮어 나가겠죠. 덮겠죠. 그럼 그 밑에 있는 이미지도 고정된 상태에서 점점점 등장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장면이 바뀌는 효과가 난다고요. 이게 요즘 많이 유행하는 효과죠. 자, 원래 100%로 놓고. 이런 느낌이에요. 이거 누가 제시한 페이지에 있었는데, 이거. 이게 백그라운드 어테이치먼트예요. 자, 1교시 여기까지 할게요. 1, 2, 3, 4번이요. 한 45분쯤에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40분에 시작하는 걸로 잡고 시작할게요. 어렵지 않으니까.